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의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특히 성장주 위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크게 하락을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난밤에 미국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의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이제 시각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미국의 뭐 금리라든가 미국 주식 시장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미국 연준의 발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연준의 발표는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파월 의장이 사실 지난 11월부터 미국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거고, 그 테이퍼링이 종료된 시점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걸 이미 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지난 2021년 뭐 10월, 11월 이때부터 해서 주식 시장에 점점 좀 이제 고평가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왔고,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일부 하락하는 등 조금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밝혀졌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즉 양적 긴축도 시작하겠다 라는 듯한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매파적인 입장, 그 다음에 비둘기파적인 입장에 대해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파적 입장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뭐 임금의 상승,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 자산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갈 우려가 있을 때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걸 좀 매파적인 입장,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장이 매파적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둘기파적인 입장은 실업률의 증가, 물가의 하락,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입장을 비둘기파적인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자산 가격이 급속도로 빠지고 주식 가격도 하루에 막 9%씩 빠지고 이랬던 시기가 있고, 고용도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던 이런 시기에 결국은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입장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자산의 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은 시중에 돈을 이제 푸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었고, 그리고 시중에 너무 많이 이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하락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는 자산의 상승,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과열, 그리고 각종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한때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경제가 너무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매파적인 입장에서 이제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지난 11월 이때쯤부터 아마 2022년에는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테이퍼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 푸는 거를 슬슬슬슬 멈춰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매달 1,000억씩 시장에 풀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시중에 돈도 너무 많이 판단이 됐는데 이걸 당장 다음 달에 딱 멈추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상황을 보면서 점점 줄여가겠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뭐 500억, 그 다음 달에는 200억, 그 다음 달에는 100억,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결국 0원,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를 테이퍼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제 한 말은 테이퍼링을 종료한 시점부터는 올해 한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이때부터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때로는 급락을 하기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속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무슨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는 즉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또 양적 긴축은 무슨 말이냐? 아까도 시중에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돈을 막 뿌려주는 걸 다른 말로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양적 긴축은 그 뿌린 돈을 이제 다시 걷어 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시중에 만약에 1,000억이 지금 돌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내가 쭉쭉쭉쭉 흡수해서 뭐 800억, 7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주식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자는 어떤 돈으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더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시중에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의 값인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빚을 졌던 사람은 서둘러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자산을 처분하다 보면 당연히 자산 가격의 상승은 멈출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자산 가격의 상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실물 자산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순간적으로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팔려는 사람이 월등히 많다 보니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제처럼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뭐 지속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제처럼 순간적으로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 가격이 한번 출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고점이다 생각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영끌족 같은 경우 아니면 비투족 같은 경우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니 내가 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자산을 처분을 하고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 시장에는 공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은 적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저가에 낙찰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은 저는 어느 정도 항상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산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는 그런 사이클을 꾸준히 이제 반복해 왔고, 그리고 최근 여기저기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은 고점에 이르렀다라는 주장들도 슬슬 보이기 때문에 아마 불안하신 분들은 일부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화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3% 가까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팔란티어나 어펌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어제 이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성 이런 거를 보고 묵묵히 좀 투자를 하면 이런 시장에서 크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